네, 안녕하세요. 카테인거리신 안주쌤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신뢰감을 증가하는 100% 빼박캔트 고급 영장문 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만날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테인거리신 안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신뢰감을 증가하는 100% 빼박캔트 고급 영장문 에세이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전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가 영장문을 쓰면서 패러그래프 단락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완벽하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셀바켄트 기술 하나 예시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료를 들고 와야 되죠. 영장문 자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제가 쓴 글을 다 이 빼박켄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메인 아이디어식으로 나왔던 이제 주장들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뼈바켄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는 제가 쓴 글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했던 거. Studying in the school would not be based on the competition to brutally defeat someone, but the cooptation to not good from evil. 이거를 이제 제가 메인 아이디어로 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단지 경쟁이 아니죠. 어떤 경쟁이에요?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표현시키는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cooptation. 공동생활의 근간이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공동생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찍 사회에 진출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롱텀 커리어를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서포팅 아이디어를 완벽한 걸 뭘 들고 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상대방을 설득하고 신뢰감을 주려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학생이다. 아니면은 유학생이거나 만약에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분야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죠. 세컨더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있고 세컨더리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리서치 페이퍼나 디서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프라이머리 데이터하고 세컨더리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필드에서 나의 글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프라이머리 소스를 쓴다면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쓴다면 여러분이 연구원이나 리서처가 돼야 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저희 어디언스는 프라이머리 리소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필드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학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프라이머리 소스, 프라이머리 데이터는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세컨더리 데이터 중에서 이 다큐멘트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유학할 때 MBA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이제 다큐멘트를 활용을 한 거죠. 왜냐면 외국에서 그 프라이머리 소스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퀘스천이어 만들어가지고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고 아니 녹음해가지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그냥 몰빵을 했었죠 그때 제 의견을 이제 크리티컬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다큐멘터리 세컨더리 데이터 중에서 종류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리포트인데 리포트는 언제 쓰냐면 주로 이제 통계, 숫자, 그런 이제 숫자들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계청에 들어가거나 뭐 OECD 관련된 뭐 레이트 같은 거 보고 싶으면 레이트, 레이쇼, 퍼센티지 뭐 이런 거 보고 싶을 때는 다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할 때 리포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인데요. 일반적인 북이에요. 아무 북이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쌓인 저자의 글을 활용하는 게 여러분의 메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카트 잉글리시 총론을 집필을 했는데 제 책을 가지고서는 레퍼런스를 하는 거는 이렇게 신뢰감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인데 저널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 캡처한 사진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관련돼 가지고 그 관련된 글을 쭉 읽으면
진짜 영어 독해에 도움도 많이 되고요. 여러분 생각의 크기도 정말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해요. 독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저널하고 북하고 리포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터의 생각이 거의 배제된 거예요. 숫자만 얘기하고 상관관계만 얘기하고 분석한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라이터의 메인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북이나 저널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의 메인 아이디어가 중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세컨더리 데이터를 가져올 때 내가 뭐 어떤 숫자 관련돼서 갖고 오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이제 뭐 첨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포트 자료를 갖고 오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생각을 들고 싶다. 생각을 들고 와서 야, 저기 있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저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타당, 밸리드를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북이나 저널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책하고 저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책은 보통 방향이 하나고 라이터, 저자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널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다양할 수 있고요. 당연히 라이터는 다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거진처럼 모여져 있는 거죠. 저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차이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스페이퍼. 신문이죠, 신문. 신문을 이제 제가 이런 거 캡처했어요. 제가 이걸 왜 캡처했냐면 이 화면을 보통 신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가 떠오르지 않았죠. 보통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화면을 캡처했냐면 이 다음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포트, 북, 저널, 뉴스페이퍼가 세컨더리 데이터가 맞습니다. 근데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 사진을 쫙 보면은 전부 다 페이퍼예요. 페이퍼. 종이로 되어 있는 거죠. 프린트 된 거죠. 지금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에 프린트된 걸 찾는 게 너무 힘들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도 유학 시절 MBA 공부하면서 대부분 다 웹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웹서치에서 찾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꼭 페이퍼북이나 페이퍼 저널이나 페이퍼 뉴스페이퍼를 찾을 필요는 없고요. 찾으면 좋은데 꼭 찾을 필요는 없고 웹사이트가 너무나 자료가 다 올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빠릅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성이 있는 글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뭐 블로그에 올라간 글이거나 뭐 위키피디아에 올라간 글들은 사실은 신뢰성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컨더리 데이터를 들고 오려면 리포트나 북이나 저널이나 뉴스페이퍼에 한정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컨더리 데이터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서포트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웹사이트로 갔어요, 지금. 이제 웹사이트 가서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키워드 싸움인 거죠. 근데 그 키워드는 결국엔 여러분이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스스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뭐 키보드에 앉아서 뭐 투가치는 훈련이 아니고 많은 글을 씀으로써 많은 독서를 함으로써 이 자료는 이 상관관계가 맞겠구나. 이 자료는 이게 어울리겠구나. 어울리지 않겠구나를 스스로 느끼는 단계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뭘 찾으면 좋을까? 제가 아까 뭐 얘기했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공동생활이다. 뭘 공동생활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롱텀 커리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키워드로 이 생각을 했어요. 교육 수준과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라면 제 메인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서포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세컨더리 데이터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유학생이거나 외국 회사에 입사했다면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영문 자료를 찾으세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한국 자료가 사실 공신력이 떨어지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국 자료는 우리만 읽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출처를 밝히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어 원문이면 외국 사람들은 그 한국어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걸 갖고왔는지 우리가 그냥 페이크하게 만들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유학생이거나 아니면 외국 회사에 입사 중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영문 자료를 가져오는 게 원칙이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가르친다라는 가정하에 한국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제가 보는 어디언스가 대부분 한국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출처
한국교육신문, 뭔가 굉장히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전 처음 봤지만 굉장히 신뢰감이 느껴지죠. 한국교육신문. 거기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도소 수감자의 학교 중퇴 비율,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려고 하진 않고 이 자료. 교육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쓰고 싶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이거는 다 똑같아요. 컨트롤 CV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쿼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다운표 달아가지고 그대로 들고 오지 마시란 말이죠. 항상 패러프라이징 하셔야 돼요. 항상 의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여러분이 그냥 이런 원문을 계속 들고 오게 보면은 나중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셀프 애널라이징이 없으니까 셀프 애널라이징이 없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도 알기가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사원이고 주임이고 대리까지면 이런 자료를 컨트롤 CV 한다고 해서 그게 욕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이 되면 과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매니저급 정도 되면은 매니저급은 자기 셀프 애널라이징하고 리커멘데이션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셀프 애널라이징하고 리커멘데이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승진할 수 없어요. 고민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방법이 내가 왜 통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내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나는 왜 욕을 먹을까? 이런 대부분의 이유가 애널라이징하고 리커멘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애널라이징하고 리커멘데이션을 하는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글을 갖고 왔었을 때 패러프라이징, 자기 식대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보면은 뭐 최근 베텔스만 재단의 연구 중 흥미로운 결과가 눈길을 끈다고서 이렇게 세컨더리 데이터 들고 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되죠.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패러프라이징 할 건데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Korean Education Newspaper 보면은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이런 표현 썼죠. 여기 뭐 in terms of,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 쓰는데 주로 according to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풋노트 나는 거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So according to Korean Education Newspaper. 그러면은 이게 제가 대문자로 썼죠. 대문자로 쓴 이유는 상호명처럼 느끼게 하려고, 고유명사처럼 느끼게 하려고 대문자로 썼어요. 실제로는 한국교육신문이 영문으로 Korean Education Newspaper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제 생각들이 이런 것 같아 썼습니다. 그 다음에 The desire of committing a crime depends on the will of how much money to invest in self-development education. 여기까지 원래 마침표거든요. 봅시다. 여기서도 제 힘을 좀 주긴 했는데 desire, 욕구죠. desire는 여러분이 동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면은 전치사 of를 받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of 이하고 of 이하는 desire, 욕구야. 그래서 어떤 욕구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욕구죠. 욕구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거는 depends on. 이게 이제 가장 힘을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자동사 하면은 맨날 뭐 I go to school, I arrive at the hotel, I agree with you. 또 뭐가 있을까요? 뭐 I abstain from, 뭐 이렇게 abstain from이라는 표현도 있고, resign from the company 뭐 이런 표현도 있고,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아카데믹 라이팅에 거의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사를 쓸 때는 사물로 꼭 주어를 만드세요. 그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이고 윤활유처럼 느껴져요. 많은 한국인이 이 규칙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물을 주어로 쓰시고 자동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물을 주어로 쓰게 되면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요. 자동사는 수동태형으로 쓰지 못하죠.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지 문장인 거예요. 나 이거 사물이지만 동사 수동태로 쓰지 않았어. 왜? depends on이 자동사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다고 안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문장의 필체가 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제가 하는 말도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desire, 욕구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욕구는 달려있다. 뭐에? The will. 보십시오. desire하고 will은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desire는 욕구고 will은 의지예요. desire는 언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배고파요. 그거는 이제 뭐예요? 배고프니까 뭘 먹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의지와 관계없죠. 욕구죠, 욕구. 하지만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영상을 보는 건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의지잖아요. 그래서 desire하고 will이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에 달려있는 건 어떤 의지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invest, 투자하느냐, 어디에? self development education, 자기 개발 교육에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평가를 한다면은 그래도 나중에 좋은 점수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마침표를 찍었는데 education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which means decoloration,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between them. 여기서는 굳이 이 desire하고 will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쓰고 싶으면 그냥 decoloration between the desire and the will 이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is negative. 표현 중에 decoloration is positive, decoloration is negative라는 표현이 있는데 positive는 양의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육투자가 높으면 범죄율도 올라가고 교육투자가 낮으면 범죄율도 낮아진다. 이러면은 positive고요. 지금은 이제 네거티브 관계잖아요. 교육투자가 올라가면 범죄율은 낮아지고 교육투자가 낮아지면 범죄율 올라가니까 네거티브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이 세컨더리 데이터를 들고 왔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조금 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서포팅할 수 있어서 호러캔트 기술을 활용한 거죠. 이제 마지막 그 문장, 완성된 문장 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Studying in the school would not be based on the competition to brutally defeat someone, but the cooptation to know good from evil. According to Korean education newspaper, the desire of committing a crime depends on the will how much money to invest in self-development education, which means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s negative. After all, without studying the school, even if teenagers having the job advance the adult society first, they will not sustain a long-term career due to the absence of what the moral behavior is.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according to부터 여기까지 쓰지 않고 제가 이전에 문장문에서 not good from evil하고 after라고 이제 단락을 마무리 졌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reasonable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credible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valid, 타당하게 느껴지는 글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설명은 IELTS하고 토플용이 아닙니다. 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 혹시라도 난 유학하고 관련이 없어서 IELTS하고 토플은 만나지 않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은 시험하고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